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림입니다.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첫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그래도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래도 영어 시험이 분명히 다르니까 아이한테 시험 전날이라도 한 30분 동안 아빠가 영어를 한번 이렇게 코칭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저도 당연히 제 아이니까, 그리고 학교 시험이니까 같이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근데 이게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한국식 내신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30문항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괜찮죠.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많게는 한 5문제, 그리고 적게는 두세 문제 정도는 항상 굉장히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문제가 다 괜찮은 학교도 있겠죠. 논란이 안 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어도 25년 가까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느낀 거지만 대부분 논란의 문제가 몇 문제씩 꼭 있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 어쨌든 그래도 제 아이니까 한번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중간에 아이한테 땡땡아,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틀려도 돼. 이런 문제 나오면 틀려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빵점 맞아도 돼. 물론 빵점 맞지 않겠죠.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꼬아서 낸 문제들은 아니니까요. 그냥 본문만, 그리고 자기가 배우는 시험 범위에 해당 레슨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준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맞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수준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몇 문제는 아주 꼬거든요. 근데 그 꼬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 문법 관련 문제들입니다. 이 문법이 당연히 중요하죠.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문법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 단계에 갔을 때도 문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초반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정말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봤어요. 매의의 용법이 다른 것. 근데 중요하죠. 어느 단계에 가서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주 디테일해서 정말 고급 영어 단계까지 가야지 아는 문제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즘은 그런 문제들이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현재 완료 용법의 현재 완료 시제의 용법 중에 경험적 용법, 결과적 용법, 사실 되게 애매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 꼬아서 낸다거나, 아니면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그냥 기본적인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배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 중에 굉장히 꼬아서 내기 시작하면 정말 애매모호한 경우들, 말씀드린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대비를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꼭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과도하다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하고 이렇게 좀 잘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런 것도 맞추고 싶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하면서 학교 시험 100점도 맞고 싶고 95점 이상도 맞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문제가 꼬임으로써 대비할 수도 없고, 그렇게 틀려버렸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상처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학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이 문제는 답이 이런 거예요? 왜 이 문제는 답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사실 언어적으로만 접근하면 글쎄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참 그냥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학생이 선생님 왜 이거는 답이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실제로 답은 다른 학교에서는 오답이라고 한 게 답이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문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그건 오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답이 정답이 된 거죠. 하지만 학교에 항의도 아니죠. 문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생님하고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얼굴 붉혀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 한 문제가 뭐라고. 그 한 문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학교 선생님이 그게 답이라고 하시면 그게 답인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 아이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어쨌든 캐나다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하다가 한국에 온 경우였기 때문에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왜 이게 맞아야 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누구나 또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학교 시험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말한 게 정답이야. 그거를 인정하는 것도 너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그런 하나야. 참 마음은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선생님한테 말해.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냥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도 문화라는 게 있고 각 나라마다 문화도 있고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중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한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학생한테도 안타깝지만 그래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따로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제 아이한테도 그래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걸 인정하는 것도 적어도 그 학교 환경 안에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리고 틀린 건 틀린 거고요.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늘 오늘은 문득 그런 한국 영어 시험 관련해서 그런 교재들을 보니까 문득 그런 예전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점점 그런 류의 막 꼬아서 낸다거나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문제들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도 바뀌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또 살짝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